네, 월요일장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양대 증시 전부 다 지난 거래일의 낙폭을 회복하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이번 주에 또 큰 수익을 챙겨낼 수 있을까요? 저희 미르경제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오랜만에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회복은 아닙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사니까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한 고점을 도전해도 될런지 저희가 반도체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AI 거품론이 이제 또 주말 사이에 거쳤습니다. 근데 항상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버블론이 나와요. 그러면 젠슨왕이 입을 엽니다. 그러면 구원투수 등장하면서 다시 반도체가 갑니다. 이 패턴이 작년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네. 또 한 번 캐펙스에 대한 리스크였어요. 근데 투자를 사실 하지 않는 것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손실이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캐펙스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익도 괜찮다. 그러니까 투자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돈도 있다라는 것이 시장을 좀 안심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버블론이 일단락 된 겁니까? 버블론은 주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주가잖아요. 그러면 종목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약간의 불신만 나오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얘 거품론 아니야? 이런 걱정론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주식시장이란지 주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상승하는 구간 내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젠슨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AI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피 튀기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렴한 표현을 쓰자면은 젠슨왕 입장에서는 뭐 아무나 이겨라 이런 입장에서 뭐 GPU만 AI 가속기, GPU만 팔면 되기 때문에 젠슨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불꽃 튀긴 경쟁 속에서 수익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단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피 튀기는 경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자본 지출을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길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이런 걱정도는 앞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네. 이 버블론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 고점을 눌러주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지금 버블론이 계속 시장에 제시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많이 오르다가 조정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조정의 핑계까지 찾잖아요. 그럼 조정은 무조건 기회라고 봐요, 지금은? 지금은 기회라고 봐야죠. 언제까지요? 글쎄요. 지금 이게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금 간밤에 봤죠. 트럼프가 또 10만 포인트 얘기한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되면 글쎄요. 그 자산시장이 약간 주춤해지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꺾였다라고 좀 보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 3대 지수는 적어도 트럼프가 집권하는 내에는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상향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무슨 트럼프 1기 때처럼 갑자기 뭐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소시킨 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사실 뭐 적극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악재가 없는 이상 뭐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까지는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반응이 많은데 그때까지는 반도체 떨어질 때마다 기회다라고 보신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 어떤 쪽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처음으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차세대 칩 있죠. 그 베라 루빈의 HBM4를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됐고 그럼 HBM 장비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 소재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사실 탄력 좋은 게 기판하고 에이직 쪽에 뭐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 정말 탄력 강하거든요. 차라리 이쪽을 보는 게 당분간은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을지 저희가 궁금한 건 뭘 사야 가장 빨리 가느냐거든요. 어떤 쪽이 가장 빠를까요? 일단은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내에서 좀 개별주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1월 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리고 지수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2월 달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가 조금 주춤해진다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2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다시 급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찜찜한 부분은 이제
이 원자재 시장의 증거금 마진콜 이슈 이 부분은 좀 이제 증거금 인상만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면 일단락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자민당이 좀 압승을 했더라고요. 그럼 또 엔화 관련돼 가지고 환율에 대한 또 변수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또 자산시장을 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2월 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리스크 관리를 해서 팔아라가 아니라 1월 달만큼의 상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갈 가능성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2월 달에 쉬어가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반도체 스톱이 증설을 진행하게 되면 수혜가 되는 쪽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부장 내서 이제 개별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은 뭐 하나비전이라든지 하나비전 같은 경우 이제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TC본도 대량 공급이 된 얘기가 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소개드렸던 뭐 기가비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관하게 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HBM 쪽 같은 경우는 YC 그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맞아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YC는 진짜 한 3주 정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좋게 보시고 있고 한화비전, 기가비스 같은 네네. 네, 장비 쪽들 좀 눈여겨보자. 결국은 HBM 장비로 지금 좀 대응을 좁혀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소부장은 선별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챙겨드렸습니다. 자, 저희 디스플레이도 오늘 종목들 강한데 사실 그 삼성이 OLED 쪽 증설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선익시스템의 최근에 흐름이 좋잖아요. 네, 그쵸? 그게 갑자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네. 관련해서 우주 테마로 엮이면서 지금 OLED 사업 영위하는 기업들이 우주가 살짝 묻어서 더 강한 시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OLED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도 그냥 개별 종목만 따로 챙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개별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선익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선익시스템이 강하고 그리고 선익시스템의 모회사인 동일텍까지 그 영향이 좀 미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전에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증설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영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부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문을 받고 또 이제 OLED 관련 종목들을 보니까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개별 종목 뭘 얘기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풍원 정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좀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기술적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셨고요. 풍원 정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OLED FMM 국산화 관련 기업이고 증착용 금속 마스크 요거 매출이 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OLED 쪽 보게 된다라면은 순수하게 OLED 보게 된다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풍원 정밀을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OLED 쪽으로는 아예 풍원 정밀이라는 종목을 체크해 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새에 OLED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오른 종목보다는 조금 주가가 눌려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자. 그게 풍원 정밀이었습니다. 네, 좋네요. 반도체 저희 알아봤고요. 다음 저희 에너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네. 오늘 원전, 뭐 일렉트릭도 다 강한데요. 먼저 태양광부터 봐야겠죠. 하나솔루션이 대장입니다. 하나솔루션 필두로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OCI 홀딩스 같은 태양광 쪽 급등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나노신소재, 유닛테스트 같은 소재단도 같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하나솔루션만 유독 좀 강하고 OCI 홀딩스는 12% 올랐다가 윗골이 쭉 달고 네네. 빠졌거든요. HD 현대 엔솔은 강보합권이고 왜 이렇게 같은 에너지 단인데 태양광 단인데 왜 한 네네. 솔만 강하고 나머지는 조금 탄력이 부족할까요? 이게 그 중국 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머스크 이슈까지, 그러니까 우주 태양광 이슈까지 같이 보느냐 요것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주 태양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근데 우주 태양광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은 이제 계속 가는 쪽은 하나솔루션이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주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우주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페로브스카이트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아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텐덤셀 양산을
이제 6월달에 목표를 하고 있는데 6월달에 양산하기 위해서 지금 R&D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로브스카이트가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 일단 하나솔루션이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이 가장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시스템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선시스템 같은 경우는 페로브스카이트 이슈가 반영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중국발 이슈가 좀 쉽게 되면서 약간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종목이 잘 안 들려서. 네, 선익시스템하고 하나솔루션 등등 다 잘 가는 이유가 우주라는 재료가 붙어서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나솔루션만 지금 혹시 추격 매수도 가능할까요? 하나솔루션은 오늘 말고요. 내일 쪽 조정 좀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틀 현재 급등 나오니까 여기서 오늘까지 이틀 급등 나오고 내일까지 급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정을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하나솔루션이 과연 자리를 줄까요? 저희 이번 주에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도 참 강합니다. 사실 젠슨학 CEO가요. AI 인프라에 투자해도 좋다, 투자해야 된다라는 발언 속에서 오늘 인프라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력 설비라든지 원전주 강한데 일단 원전은 지금 미국에서도 SMR 모멘텀 살아있고 네네. 지금 중동 쪽으로도 신규 수주 소식에 계속 좀 기대감이 쌓이고 있어서 원전은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는 기업들 꽤나 많거든요. 두산 에너빌도 그런 네네. 기업 중에 하나고 이 종목은 좀 올해 끝까지 길게 가져간다라는 마음으로 원전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원전은 길게 본다라면 계속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3월달 같은 경우는 펠리세이즈 SMR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 쪽 가게 되면 페르미 아메리카, 그 불가리아 쪽 보게 되면 코즐루디, 그리고 폴란드, 체코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은 주가가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두산 에너빌티가 지금 7% 급등 나오게 되면서 10만 원에 바짝 붙었는데 아마 내일 쪽에는 아마 10만 원 돌파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오늘 원전이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일단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우수 태양광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이제 풍력적하고 태양광이 강세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잠시 쉬었다가 우수 태양광이 하나솔루션 쪽에서는 이제 모멘텀 작용되고 있지만은 다른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게 되면서 다시 원전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와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 계속해야 돼요? 그럼요. 죄송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연유로 상승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적 SMR 관련돼 가지고는 현대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가 단연 대장이고요. 그 아랫단에 이제 체코 이제 원전 시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건설사 내에서 이제 원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이제 그러니까 현대건설 지금 자리도 추격이 아니고 추적 매수 가능하고 현대건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데 관련돼가지고 다른 건설주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으로는 원전이 참 좋다라고 하십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혹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체코 원전 모멘텀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까지 같이 챙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종목들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압기도 바로 볼까요? 자, 이들 종목은 지금 몇 년째 이 랠리를 펼쳐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오늘이 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가니까요. 그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주가도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게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현대엘렉트릭의 방송 보시는 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이 나왔다가 긴 조정을 거치고 상승이 나왔다가 긴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부담을 계속해서 좀 해소하면서 우상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많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유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효성중공업에 이어서 아마 황제주에 좀 등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빅테크 쪽으로 이제 대규모 이제 배전기기 공급에 대한 합의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북미 쪽으로 실적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급 쪽이었던 그 송전용 배전기기잖아요. 변압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받는 곳에서 배전용 변압기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거의 독점입니다. 산일전기. 요것도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산일전기는 뭐 네.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계속 꾸준히 언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산일전기 오늘 일진전기도 급등하고 있고 이런 중소형단도 같이 잘 체크를 해보시자 네, 그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에너지 살펴봤고요. 아, 로봇도 너무 궁금하네요. 현대차 그룹주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는데 특히 밸류체인 안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오늘 좀 많이 급등하고 있어요. 아직 로봇 모멘텀 현대차 그룹주에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현대차 안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여전히 대장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현대 오토바가 대장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SDB 쪽하고 로봇 쪽하고 같이 이제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지금 48만 원의 주가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50만 원 구간에 어떤 이 소위 말하는 횡보 구간 여기 좀 탈출이 돼야 제가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현대오토에버도 그렇고 아마 주가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봇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상승가 주춤해진 종목들도 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가 좀 쉬어가게 되면서 아마 그 영향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좀 쉬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이제 조금 이제 저가 매수라든지 그리고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조금 느긋하게 일단 지금은 관망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 오토에버는 오늘 강세긴 하지만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다고 오늘 9% 상승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지 그 여부 먼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네요. 오늘 올라도 아직 21선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의 시작이다라기보다는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정도의 상승으로 지금은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셨고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로봇과 최근에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도 볼 텐데 2차 전지 소재가 오늘 참 강하거든요. 근데 이 소재가 사실은 그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ESS 모멘텀도 오늘 살아있거든요. 정부 입찰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2차 전지는 오늘의 상승을 어떤 재료로 좀 해석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로봇으로 간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지 ESS로 간다면 그래도 좀 실적이 좀 찍혀야 되잖아요. 어떤 쪽으로 볼까요? 두 가지 모멘텀이 다 반영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당연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ESS는 어찌 보면 현실이거든요. 현실이고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미래에 어떤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3원계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언제 상용화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쪽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래 기대치가 조금 더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주가가 조금 더 탄력있게 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S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매출이 잡히고 있는 기업은 아시겠지만 LG 엔솔 정도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삼성 SL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ESS만 놓고 보게 되면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로봇 쪽의 모멘텀이 반영이 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CIS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또 대주전자재료가 또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이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3원계 배터리를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리튬을 많이 품어가지고 동작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응급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흑연 응급체가 아니라 실리콘 응급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땐 그 이슈가 좀 반영되면서 오늘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가지고 2차 전지를 보시려면은 ESS가 됐던 로봇이 됐던 일단은 그 핵심 소재 쪽으로 장기 쪽은 아마 좀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 걸릴 것 같아요. 물론 뭐 CIS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쪽보다는 이제 이 재료 쪽으로 핵심 소재 쪽으로 좀 보시라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2차 전지는 소재가 제일 강하고 계속해서 소재를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대주전자재료는 태양전지용 페이스트 쪽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속에서 어떤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빗썸 사태 관련해서 오늘 업비트 관련주들의 상승 체크해 볼 텐데요. 뭐 그냥 단기로 오르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그 비율을 한번 해보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한 보안 사고 발생됐을 때 이제 한 번씩 보안 관련된 종목들 강세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그 보안 사고 없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거랑 비슷하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그 업비트 관련주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랑 많이 맞아요. 비슷해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그 코스닥을 디지털 화폐로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증권가에 또 좋은 분석들도 많아서 네. 이들을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쪽을 보신다라면 이제 탑픽은 이제 은행주들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예 은행주. 그리고 이제 그 단일 체제주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은행 50% 한 주를 이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단일 주주로 이제 핀테크를 이제 끼워 넣는 그런 대안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지수 쪽 플러스 해가지고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두나무란지 쪽의 종목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누가 주도를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은행 금융주주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쪽이 먼저 움직여줘야 이 두나무 쪽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빗썸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